그날 밤 한 고등학생은 아버지가 쓰러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지만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는 혼자였습니다. 다음엔 누군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 그는 의대 대신 119 구급대를 선택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비명 속에서 생명의 마지막 숨결 앞에서 매일 싸웠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 세계 최고의 병원 하버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응급실. 모두가 포기한 심정지 환자 앞에서 그는 한국에서 배운 그 리듬으로 손을 내리찍었습니다. 30초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리듬 어디서 배운 겁니까? 대한민국 응급구조대에서요. 거긴 생명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국의 골목에서 시작된 손길이 세계 의학의 교과서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겨울밤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아래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우는 그날 편의점에서 나온 참이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팩이 들려 있었고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해야 했습니다. 교차로 건너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회사 점퍼를 입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녹색이었습니다. 지우는 손을 들어 인사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달려온 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밤거리를 찢었습니다. 둔탁한 충격음. 공중으로 튕겨나간 몸. 아스팔트 위로 쓰러지는 사람. 지훈의 귀에서 이어폰이 떨어졌습니다. 우유팩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빠. 지훈은 달렸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세상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빠, 아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사고요. 교통사고 아버지가. 침착하세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지우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 전달했습니다. 주변 건물 이름까지 말했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의식이 있나요? 없어요. 눈을 안 떠요. 호흡은 하고 있나요? 지우는 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떨려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숨소리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해주세요. 가슴 한가운데에 손을 올려주세요. 지우는 떨리는 손을 아버지의 가슴에 올렸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팔꿈치를 펴고 체중을 실어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지우는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꺾였습니다. 자세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계속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혼자였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지훈을 밀어냈습니다. 전문적인 움직임으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를 준비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지훈은 뒤로 물러나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아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어요. 당신이 시간을 벌어줬어요.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깊이도 속도도 자세도 엉망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지훈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구급대원들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능숙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살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낸 뒤 깨어났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좋았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훈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던 손, 제대로 누르지 못했던 가슴, 혼자였던 그 시간. 만약 구급차가 조금만 늦었다면, 만약 상담원이 없었다면, 만약 자신이 아무것도 못했다면, 다음엔 제대로 해야 해. 지훈은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인터넷으로 심폐소생술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교육도 신청했습니다. 학교 보건실에 가서 연습용 마네킹을 빌렸습니다. 집에서 혼자 반복했습니다. 손의 위치, 압박 깊이, 속도. 하나하나 몸에 새겼습니다. 대학 입시 시즌이 왔습니다. 친구들은 의대, 공대, 경영학과를 준비했습니다. 지훈도 처음에는 의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부족했습니다. 재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러라고 했습니다. 1년 더 하면 돼. 천천히 준비해. 하지만 지훈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1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또 쓰러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혼자 가슴을 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지훈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의무소방 지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거기 쓸 순 없어. 전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요. 지훈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원서를 냈습니다. 체력 시험을 봤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20살 봄 지훈은 소방학교에 입교했습니다. 훈련은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10km 구보, 사다리 오르기, 호스 끌기, 화재 진압 훈련. 몸은 매일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견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응급구조 수업이었습니다. 강사는 20년 경력의 현직 구급대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정확했습니다. CPR은 기술이 아니라 체력입니다. 2분, 5분, 10분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생들은 마네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도 그랬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30회 압박, 2회 인공호흡. 반복. 또 반복. 팔이 떨렸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지훈, 자세 흐트러졌어. 다시. 강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은 자세를 고쳤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정확하게. 6개월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지훈은 서울의 한 소방서에 배치되었습니다. 119구급대. 그가 원했던 곳이었습니다. 첫 출동은 배치 이틀째였습니다. 심정지 신고. 아파트 12층. 70대 여성.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족들이 CPR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엉망이었습니다. 깊이도 부족했습니다. 지훈의 선배가 재빨리 교체했습니다. 지훈아, 준비해. 교대할 거야. 네. 지훈은 장갑을 끼고 대기했습니다. 2분 뒤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들어갔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눌렀습니다. 훈련 때와 달랐습니다. 실제 사람의 가슴은 더 무거웠습니다. 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깊이를 지켰습니다. 계속 잘하고 있어.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계속 눌렀습니다.
그날 그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배웠습니다. 현장은 매뉴얼과 다르다는 것을, 생명은 훈련보다 빠르다는 것을. 그 뒤로 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심정지, 추락, 자살 시도. 매일 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현장을 뛰었습니다. 가슴을 눌렀습니다. 피를 닦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느 날 밤 출동이 끝나고 돌아온 지우는 대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펼쳐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목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오늘 잘했어. 선배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지우는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이 일 오래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선배는 웃었습니다. 지훈도 작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는 쓰러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훈은 달려갈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의무소방 복무가 끝난 뒤 지훈은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재수 끝에 합격한 곳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하얀 가운을 처음 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어색했습니다. 첫 학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외워야 할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교수들은 말했습니다. 의학은 암기입니다. 정확히 외우세요. 동기들은 도서관에 앉아 형광펜을 들었습니다. 밤새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지훈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동안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떨리는 손, 멈추지 않던 가슴 압박. 김지훈, 시험 준비는 어때? 같은 조동기인 민석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하고 있어. 너 해부학 실습 때도 좀 이상하더라. 다들 구조 외우는데 너만 계속 혈관 만지고 있잖아. 응. 어디로 피가 흐르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시험이 중요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학년이 되었습니다. 임상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환자를 만났습니다. 병실을 돌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환자들의 얼굴, 불안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것들이 교과서보다 선명했습니다. 어느 날 실습 중에 한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도 전공의가 소리쳤습니다. 코드 블루, 카트 가져와. 학생들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환자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리듬이 정확했습니다. 깊이도 적절했습니다. 전공의가 도착했을 때 지우는 이미 30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공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너 어디서 배웠어? 119에서 일했었습니다. 교대할게. 잘했어. 그날 환자는 살았습니다. 실습이 끝난 뒤 담당 교수가 지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순환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김지훈 학생. 예, 교수님. 오늘 잘 봤어. 학생치고 CPR이 능숙하더군. 감사합니다. 교수는 지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너는 책보다 사람을 읽는구나.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식부터 쌓으려고 해. 그게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너는 반대야. 사람을 먼저 본 다음에 지식을 찾는구나.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오히려 드문 거지. 그런데 지훈 학생. 교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방식은 외롭습니다. 동기들과 보조를 맞추기 어려울 거야. 시험 성적도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성적은 중위권이었습니다.
나쁘진 않았지만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내 연구실에 와. 임상 케이스 스터디를 같이 해보자. 정말요? 응. 내가 현장에서 본 것들, 그걸 의학적으로 풀어보는 거야. 지우는 그날부터 교수의 연구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병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심정지 환자 차트를 분석했습니다. 왜 어떤 환자는 살고 어떤 환자는 죽는지, 골든타임은 정말 몇 분인지, CPR의 질이 생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기들은 그런 지훈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야, 지훈아. 그런 거에서 뭐 해? 시험에 안 나오는데.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필요한 건 학점이야. 너 이러다 유급당해. 지훈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3학년 때 한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재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괜찮은 거야? 학교 적응은 되고. 응, 괜찮아. 성적이 좀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더라. 내가 실습만 하고 공부는 안 한다고. 아니야. 하고 있어. 그래도 의대생이면 공부를 잘해야지. 나중에 의사 되려면. 지우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지우는 손을 펼쳐봤습니다. 굳은 살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드러운 학생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을 눌렀던 그 무게. 살아 돌아온 환자의 따뜻한 피부. 4학년 여름 교수가 다시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 학생, 미국 의사면허 시험 생각해 본 적 있어? USML이요? 응. 너 같은 학생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맞을 수도 있어. 왜요? 여기는 시스템이 정해져 있어. 순서대로 밟고 올라가야 하지. 하지만 미국은 달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면 인정해줘. 특히 응급의학 쪽은 실전 경험을 중요하게 봐. 지우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미국. 낯선 땅. 새로운 시스템.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 USMLE는 한국 의사 국가고시보다 훨씬 어려워. 준비 기간도 길고. 괜찮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준비 시작해봐. 지우는 그날부터 USMLE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스텝 1, 스텝 2 CK, 스텝 2 CS. 3단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과서는 두꺼웠습니다. 문제는 방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우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지식이었습니다. 6개월 뒤 지우는 스텝 1에 합격했습니다. 1년 뒤 스텝 2도 통과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할 즈음 그는 모든 단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지원서를 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하버드 의대가 제휴한 세계 최고의 병원. 합격 통보가 왔을 때 지우는 교수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컨그레철레이션즈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님. 응? 합격했습니다.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 넌 해낼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미국 가서도 내 방식대로 해. 사람을 먼저 보고 지식은 나중에 채워. 그게 내 강점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캠퍼스를 걷던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몇 년 전 자신도 저랬습니다. 어색한 가운을 입고 외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장의 감각이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마치 그날 밤 아버지의 가슴을 눌렀던 그 손처럼. 보스턴의 겨울은 한국보다 추웠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지우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응급실 레지던트 1년차가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하얀 가운에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JIHON 김 MD.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동료 레지던트들은 대부분 미국 의대 출신이었습니다. 하버드, 존스 홉킨스, 스탠퍼드. 그들은 유창한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지훈은 그 속에서 조용했습니다. 지훈, 너 한국에서 왔다고 했지? 동기인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금발의 큰 키의 남자였습니다. 맞아. 대단하네. 언어가 많이 힘들지? 괜찮아. 익숙해지고 있어. 행운을 빌어. 제이슨은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고 갔습니다. 지훈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넓고 밝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좁게 느껴졌습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프로토콜을 익혔습니다. 하버드식 응급처치 매뉴얼.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시점, CPR 리듬, 심전도 판독. 하나하나 정해진 순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매뉴얼이 우선입니다. 절대로 지침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슈퍼바이저인 닥터 로렌스가 말했습니다. 50대의 베테랑 응급의학과 의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훈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매뉴얼은 완벽했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책처럼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느렸습니다. 동료들이 빠르게 대화할 때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회진 중에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훈, 내 의견은? 제 생각에는 환자에게는. 말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선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레지던트가 끼어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채택되었습니다. 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심근경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60대 남성.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맥박은 약했습니다. 지훈이 다가갔을 때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코드 블루. 모니터 확인. 닥터 로렌스가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심전도는 평평했습니다. 심정지였습니다. CPR 시작. 에피네프린 준비. 제이슨이 환자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이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매뉴얼 그대로였습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간호사가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심전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30초.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교대. 다른 레지던트가 들어갔습니다.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심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CPR은 완벽했습니다. 깊이, 속도, 간격. 모두 가이드라인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압박이 기계적이었습니다. 리듬이 일정했지만 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교대. 제이슨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4분이 되었습니다. 닥터 로렌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에피네프린 한 번 더. 네. 하지만 환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는 계속 평평했습니다. 5분, 6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박 리듬 바꿔보겠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닥터 로렌스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나? 리듬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좀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건 하버드 프로토콜에 없는 방식이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지금 방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닥터 로렌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이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린 지침을 따르고 있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 이유는 있습니다. 환자의 체구가 큽니다. 흉곽이 두껍습니다.
지금 깊이로는 심장까지 압력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 경험입니다.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닥터 로렌스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네. 시도해보게. 하지만 30초 안에 결과가 없으면 다시 매뉴얼로 돌아간다. 감사합니다. 지훈은 환자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장갑을 고쳐 끼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왼손 위에 오른손을 포겠습니다. 팔꿈치를 완전히 폈습니다. 어깨를 환자 가슴 위로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처음 한 번은 깊었습니다. 매뉴얼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흉곽이 5cm 이상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도 같은 깊이였습니다. 리듬은 빨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매뉴얼은 분당 100회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손은 120회로 움직였습니다. 너무 빠르다. 속도를 늦춰.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눌렀습니다. 어깨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체중 전체를 손끝으로 전달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초, 15초. 모니터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지훈, 그만해. 닥터 로렌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계속했습니다. 20초, 25초. 멈춰. 그만하라고 했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훈의 손은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28초, 29초. 그때였습니다. 삐삐. 모니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파형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불규칙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계속해. 닥터 로렌스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지훈은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10회 더. 20회 더. 삐삐삐. 파형이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갔습니다. 50, 60, 70. 환자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응급실이 술렁였습니다. 지훈은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닥터 로렌스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 리듬 어디서 배운 건가? 대한민국 응급구조대에서요. 설명해보게. 한국은 구급차 도착 시간이 깁니다. 현장에서 오래 CPR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빠른 리듬을 씁니다. 체력 소모는 크지만 효과는 좋습니다. 닥터 로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 하지만 지침을 어겼네.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는 없네. 자네는 생명을 살렸어. 하지만 다음번엔 먼저 나와 상의하게. 알겠습니다. 닥터 로렌스는 돌아섰습니다. 제이슨이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불편한 듯 했습니다. 운이 좋았네. 그가 한마디 던지고 갔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펼쳐봤습니다. 손바닥이 붉었습니다. 손목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회진을 돌았습니다. 환자는 깨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지훈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세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넓고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거긴 생명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현장. 빠르고 강했던 그 리듬. 매뉴얼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였습니다. 그걸 증명했습니다. 여기서도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맑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지훈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지훈. 제이슨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좋은 아침. 어제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 리듬을 계속 생각해봤어. 감사합니다. 언제 시간 되면 나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지우는 잠시 놀랐습니다. 제이슨이 배우고 싶다니.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고마워. 제이슨은 가볍게 웃고 갔습니다. 지훈도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닥터 로렌스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책장에는 의학 논문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앉아요. 네. 지훈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닥터 로렌스는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환자의 차트였습니다. 지난주 심정지 환자였습니다. 환자 상태가 좋습니다. 뇌 손상도 없고 회복도 빠릅니다. 다행입니다. 당신의 CPR 덕분이죠.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닥터 로렌스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케이스를 논문으로 쓰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용한 리듬, 그 효과를 분석하는 거죠. 지훈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요? 물론 공동 저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 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당신의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 영어가.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줄 겁니다. 당신은 임상 내용에 집중하세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마워할 건 제가 더 많습니다. 당신 덕분에 배웠으니까. 그날부터 논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퇴근 후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응급구조대 시절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왜 빠른 리듬이 필요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이었는지 하나하나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닥터 로렌스는 그 내용을 의학 용어로 다듬었습니다. 문장을 매끄럽게 고쳤습니다. 둘은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토론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한 달 뒤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A Korean Rhythm Saved a Life Clinical Case at MGH. 논문은 저명한 응급의학 저널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지훈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환자를 봤습니다. 회진을 돌았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했습니다. 예전보다 편해졌습니다. 영어도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달 뒤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반응이 왔습니다. 의료계 온라인 포럼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흥미로운 케이스다. 한국의 현장 경험이 이렇게 체계화될 줄은 몰랐다. 우리 병원에서도 시도해봐야겠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CNN 의료 전문 기자가 연락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닥터 로렌스가 말했습니다. 하세요. 이건 당신 이야기니까. 인터뷰는 병원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기자는 친절했습니다. 김 박사님, 많은 분들이 박사님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한국에선 이런 구조가 매일 일어납니다. 소방관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생명을 살립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여기 하버드에 가져오셨습니다. 그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네. 하지만 이건 제 공로가 아닙니다.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의 공로입니다. 그들이 만든 경험이 여기서 통한 겁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는 20분간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한국의 현장을 설명했습니다. 좁은 골목, 빠른 출동,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 그들의 노력이 이 리듬을 만들었다고. 인터뷰는 다음날 방송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BBC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코리언 CPR 메서드 세이브즈 라이프 앳 하버드 하스피털. 조회수가 치솟았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 의료진 정말 대단하다. 우리 병원도 이 방법 배워야 할 것 같다. 작은 나라에서 큰 걸 배운다. 지훈의 이메일은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 각국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연 요청이었습니다. 교육 요청이었습니다. 한 달 뒤 하버드 의학회에서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의 의료인상 시상식이었습니다. 지훈은 초대받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홀은 넓었습니다. 의사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수상자는 김지훈 박사님입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제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모든 구급대원, 소방관, 그리고 모든 응급 대응자들의 것입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생명을 구하는 일이 완벽한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경험을 활용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수가 다시 울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주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의료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귀국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지훈은 오랜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김지훈 박사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응급의료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증명했을 뿐입니다. 시상식은 서울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훈아, 고생했다.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버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그날 나를 살렸구나. 아빠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지훈은 옛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그가 의무소방으로 복무했던 곳이었습니다. 선배들이 반겼습니다. 야, 지훈이 왔네. 형들, 오래간만입니다. 뉴스 봤어. 대단하더라. 우리가 가르친 보람이 있네. 형들 덕분입니다. 구급차 앞에 섰습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는지. 형, CPR 한 번만 더 해봐도 될까요? 그럼. 들어가. 지훈은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마네킹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리듬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하네. 역시 우리 막내야. 선배가 웃었습니다. 지훈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작았습니다. 한 명의 환자를 살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의 리듬이 세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코리언 CPR 리덤이라는 단어가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나눠야 했습니다. 한국의 현장이 세계에 더 알려져야 했습니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훈은 다짐했습니다. 멈추지 않겠다고.
계속 뛰겠다고. 생명 앞에서 멈추지 않는 그 리듬처럼 1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보스턴에서의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습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닥터 로렌스에게 말했을 때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매뉴얼보다 중요한 게 뭔지. 둘은 악수했습니다. 긴 악수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은 봄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냄새였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여전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엄마. 어머니는 지훈을 껴안았습니다.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일어서서 다가왔습니다. 왔구나. 네, 아빠. 고생했다. 아니에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가 지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불고기. 미국에서 그리웠던 맛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일할 거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서울의대 응급의학과에서 제안이 왔어요. 교수직이요. 교수? 벌써? 네. 논문 실적도 있고 해외 경험도 인정받았대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졌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며칠 뒤 지우는 서울의대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지훈 교수. 낯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과장이 인사를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강의 시작입니다. 의대생들과 레지던트들 대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구급대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첫 강의 날이 왔습니다. 강의실은 넓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레지던트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지훈은 단상에 섰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코리언 CPR 리덤 프루번 이펙티브 앳 매서추서츠 제너럴 하스피털.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심폐소생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배운 것. 강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보스턴에서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하버드 프로토콜과 한국식 리듬의 차이. 왜 빠르고 강한 압박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생존율 그래프. 뇌 손상 비율.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 방식이 더 좋다는 건가요? 더 좋다기보다는 상황에 맞다는 겁니다. 미국은 구급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빠르게 병원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골목이 좁고 교통이 복잡합니다. 현장에서 더 오래 버텨야 해요. 그래서 우리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방식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 지훈은 소방청 교육장을 찾았습니다. 그가 의무 소방으로 훈련받던 곳과 비슷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지훈이 인사했습니다. 구급대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뉴스에서 봤어요. 하버드에서 환자 살리신 거. 네. 그런데 그건 제 공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현장에서 매일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걸 배워서 썼을 뿐이에요. 구급대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 리듬이 하버드에서도 생명을 살렸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병원에서도 통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한 대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배운 대로 한 건데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최선이었어요. 한국의 현장은 세계 어디보다 힘듭니다. 그 속에서 살린 경험이 교과서가 된 겁니다. 교육은 실습 위주였습니다. 마네킹을 놓고 직접 해봤습니다. 지우는 한 명 한 명 자세를 봐줬습니다. 손의 위치, 압박 깊이, 리듬,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해요. 대원들은 땀을 흘리며 연습했습니다. 지훈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이 압박했습니다. 같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한 대원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사인 좀 받아도 될까요? 사인요? 네. 제 후배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요. 지우는 웃으며 사인을 해줬습니다. 여러 대원들이 줄을 섰습니다. 지우는 한 명씩 악수하며 사인했습니다. 현장에서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예전 소방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의무 소방 시절 선배가 아직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네. 또 왔어? 형, 밥 한번 먹어요. 그래. 가자. 둘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삼겹살을 시켰습니다. 소주를 따랐습니다. 형, 그때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워? 넌 원래 잘했어. 아니에요. 형이 처음 CPR 가르쳐 줬잖아요. 손 위치부터. 선배는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둘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일상은 바빠졌습니다. 강의, 회진, 연구, 교육. 하지만 충실했습니다. 매일이 의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의 불빛들, 도로의 자동차들,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지우는 손을 펼쳐봤습니다. 굳은 살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네킹을 누르고 환자를 살피고 후배들을 가르치며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지훈아,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알았어,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아빠가 보고 싶어 하셔. 응.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구급차가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슴을 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생명이 돌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신입 레지던트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스크린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현장은 세계의 교과서가 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의 첫 장은 우리가 씁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의료인이.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다짐 같은 것, 희망 같은 것.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처음 그날 밤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서울의 하늘 아래 지우는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생명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가 배웠던 그 리듬처럼 빠르고 강하고 정확하게.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그리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